이어 주 질의를 계속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2025년 11월 24일 또 2026년 6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주재 회의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또 위원님들께 증인 출석 상황에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불출석했던 증인 16인 가운데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5인과 오민석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전 위원장, 민소영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전 위원장이 현재 회의장에 출석해 있습니다. 아울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김한광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등 6인은 순차적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질의 중간이라도 도착하는 대로 의원님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금일 회의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나머지 증인 3인에 대해서도 의원회 행정실 직원이 직접 주소지를 방문해 오전에 의결된 출석 요구서를 송달 중입니다. 이를 통해 오늘 출석할 것을 재차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추가 참석한 증인들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병현 증인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금 선서문 여기 전에 송파구 민소영 위원장은 3시경에 오신다고 정경 말씀드립니다. 민소영 의원 오셨어요? 예. 오셨습니까? 예. 금방 자고. 감사합니다. 네. 선서 하시죠. 조병현 증인. 네,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금 선서문이 지금 예. 잠깐 선서문. 선서. 본인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하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정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6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병현. 증인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
서범수 의원입니다. 회의록 25년 11월 24일 회의록을 봤는데요. 선관위 회의록 이렇게 작성합니까? 회의록을 보면 그날 무슨 보고를 했는지 어떤 내용을 의결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회의록을 작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용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님이 내용 기억 못하는 건데 당연하다고 봐요. 이거 선거 5페이지에 보시면 선거 1국장 이상능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개정사항 검토안을 보고함. 끝. 어떤 내용이 보고됐는지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별첨으로라도 붙여주시던지요. 이거 보고 지금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겁니까? 장난치는 겁니까 지금? 근거에 회의록을 입수를 했더니 아무것도 없는 회의록을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갖고 계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회의록을 보면서 과연 그때 어떤 내용들이 보고가 되었고 어떤 내용들이 의결이 됐는가를 보기 위한 회의록을 달라고 했지, 형식적으로 그냥 아무런 내용이 없는 이런 보고 회의록을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정 안 되면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개정사항 검토안을 보고함 그다음 첨부해서 보고안 검토안을 첨부를 시켜 주셔야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진짜 장난치는 겁니까 이거? 위원님 첨부하겠습니다. 그 부분 첨부하겠습니다. 꼭 이런 거 첨부해달라고 해야 첨부합니까? 예를 들어서 강동원 차장님, 주요 업무 추진사항 하면은 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예, 보고서도 같이 네, 제출해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 뭐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개정사항 검토 등 그에 관련된 서류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서범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의원입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선관위의 문제, 부실로 인해서 참정권이 침해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했고 정말 국민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아울러 특히 이로 인해서 투표를 못하신 분들에게 대해서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노태학 위원장 6월 8일 날 위원 지명 해제되셨고요. 허철은 사무총장님은 6월 9일자 면직이 되셨습니다. 그죠? 예. 된 거죠. 상임위원장님, 네, 단독 직접적으로 한 말씀을 드릴게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노탁 전 선관위원장님과 이철한 상임위원 중에 어느 분이 이 사태에 대해서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임위원님 입장에서 어느 분이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마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님은 선관위의 대표하는 기관장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책임을 묻고 지고 물러난 걸로 보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이나 그 대응에 있어서 무능력, 무책임 등 구체적인 선관위의 사무에 대한 총괄적인 총체적인 책임을 상임위원님이 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9분의 선관위원님 중에 상임위원 어느 한 분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님 비상임이시죠? 네. 그러면 상임위원장이면 상임위원이면 뭘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선관위법 제6조에 보면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1인의 상임위원을 둔다. 사무처 사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 상임위원님이 사퇴를 하시고 다른 분에게 책임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지금 대응하시죠, 대행. 네, 중앙선관위원 대행하시죠, 네. 위원장. 네. 그 대행의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이 뭡니까? 지금 제일 크게 해야 되는 임무가 뭡니까? 위원장님께서 정례하시던 위원회 회의를 지금 소집하고 예. 회의를 진행하고 그 정도만 하면 됩니까? 사무처의 내에 또 위원장 결재사항을 모두 아니 지금은 진상 규명, 책임 규명도 해야 되고 제도 개혁에 가장 큰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아까 우리 상임위원님 그러시되 이게 네. 지금 제가 빠지면 총체적으로 안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분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진상 조사를 하겠다, 책임 규명을 하겠다, 제도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앙선관위원장 대행으로 영전을 해서 과연 국민들이 이걸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눈 가리고 앙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난 25년 10월 1일 인사청문회 시에 네. 제가 우리 선관위원장 청문회 시에 우리 상임위원께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일명 밥친구라고 불리면서 각별한 인연이 된 것이 지명의 뒷배경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한 기억나시죠? 네. 그다음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캠프 공명선거본부장, 2023년 민주당 윤리위원회 위원장, 25년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 참여 등 정치적 행보를 이어온 탓에 과연 선관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없으니까 사퇴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기억이 나시죠? 네. 그때 상임위원께서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리고 인사청문회 시 우리 상임위원께서 했던 모두 발언,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공정하고 험없는 선거관리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소중한 참정권을 안심하고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소명,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잘 되어 왔습니까? 열심히 잘하겠다는 다짐의 결과,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결과가 요 모양 요 꼴이 났는데요. 말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이 사태가 발생했을 때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은 사무총장은 물러가고 대신에 위철한 상임위원이 대행을 하고 강동환 사무처장이 사무총장 대행을 한다고 누가 결정을 했습니까? 그 결정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상임위원님. 사임하는 것은 본인 두 분께서 순수하게 본인 의사입니까? 네, 본인들께서 그때 네. 우리 상임위원님은 내가 물러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저도 뭐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업무 자체가 공백이 돼 버리면은 자꾸 그런 네.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없더라도 얼마든지 이 조직은 또 새롭게 돌아가고 또 그 책임이 있는 분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자꾸 진상 규명이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회의록 자체도 안 내주고 뭔가 숨기려고 하는 모습들이 지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요, 지금. 네. 모르겠습니다. 상임위원님의 입장에서 충정해서 그런 말씀을 하실지는 몰라도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네. 저렇게 책임이 있는 사람이 왜 저 자리에 앉아서 그것도 대응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책임자인데 그 책임자가 오히려 모든 걸 지휘하고 진상 규명을 하고 책임 규명을 하겠다는 게 과연 국민들한테 납득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다음에 노태학 선관위원장님, 3월 3일이 임기 만료죠, 대법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 그해 1월부터 청문 일정을 감안해서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왜 못 나가시고 계속 계셨습니까? 지명권자께서 해제를 안 해주셔서 계속 그거는 결국은 예, 제가 알기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2월 26일 날 후임 선관위원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지명했는데 민주당에서 청문회 거부한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은 계속 계신 거죠. 뭐 그 과정에서 저로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 사태도 사실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대일 지난 말년병장이 지금 앉으셔가지고 중앙선관위에 계시면서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난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 위철한 상임위원도 마찬가지고 노태학 선관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 계셔서 이 문제가 났다고 보거든요. 우리 위철한 상임위원께서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분, 그다음에 노태학 위원장님께서는
저는 존경하는 서 의원님 지난번에 청문회 때 말씀 지적하신 대로 적어도 업무에 관해서는 항상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일해왔고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정말 국민과 여기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지만은 그거하고는 별개 문제다. 어차피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노태학 증인도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저로서는 어쨌거나 뭐 근무하는 동안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